짧은 소강 상태에 들었던 국지성 호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남부에 이어서 앞으로는 수도권 등 중부에 또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호우 상황과 전망 분석해 보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밤사이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서 폭우가 또 내렸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전남 곡성의 산사태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밤사이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린 거죠? 일단 남쪽으로 그 비가 시작된 이후입니다. 6일서부터 그때부터 전남 곡성이 413mm, 순창 풍산면이 402mm, 산청군 사천면이 417mm. 예. 그러니까 이게 주로 전남과 경남 쪽입니다. 그래서 남해안 인접한 지역 쪽으로 실제로 많은 비가 들어갔는데 특히 어젯밤부터는 한 300mm 이상의 아주 집중 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잠시 주춤해서 이제 장마전선이 물러가는가 했는데 다시 장마전선이 형성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장마전선이 없어졌던 것은 아니고 이제 수도권만 잠시 좋아졌었던 것이고요. 그게 남부지방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다시 이제 급속도로 발달했던 것이고요. 예. 발달하면서 이제 뭐 오늘은 일단 뭐 전국적으로 계속 비가 오고요. 내일 이제 오늘 낮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입니다. 이 좀 강하게 오는 비구역이 있습니다. 똑같은 전선대 안에 들어가도록. 예. 현재 뭐 수도권 쪽은 현재 비가 오고 있지는 않은데 예. 일단 저 서울도 12시 그러니까 오후에 접어들면서 비는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강한 비구름대가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건 오늘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또 내일 사이에 수도권 쪽으로 집중 호우가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남부 지방이지만은 점차 이제 그게 북상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비가 내리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강원, 영서, 그다음에 충청도 이쪽으로는 100에서 200, 많은 곳 300mm 이상. 그다음에 이제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남부 지역 쪽은 50에서 100, 앞으로 200mm 정도까지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렸던 남부 지역은 이제 조금 비 예상 강우량은 좀 적지만은 중부지방은 300mm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시 이제 지난번처럼 우리가 1일에서 4일 사이에 엄청 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시 호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지난번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중부지방에도 또 다시 비 피해를 우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굳이 중부지방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 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미 뭐 이 땅에 함유할 수 있는 수분이 좀 넘쳤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중부지방으로 올라온다면은 산사태는 엄청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이제 한강 수위도 좀 다소 낮아졌지만 다시 이제 한강 수계, 남한강이나 북한강 수계 쪽으로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강물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뭐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산사태나 뭐 토사 쓸림 현상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거의 이제는 정말 뭐 우리 산림청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 산림 위험 구역을 쭉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위험한 곳서부터. 근데 실제로 최근에 무너진 데 보면 가장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분류되는 곳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거의 뭐 이제 안전지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을 끼고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예상하시는 게 주말 휴일을 지나면은 일단 비는 뭐 잦아드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은 현재 아직 뭐 발생한 건 아닌데 지금 많은 모델들이 아주 약한 열대성 저기압 형태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태풍은 아니더라도 열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증기를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10일 그러니까 이제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서부터 일단 비는 그치거든요. 올라오면서 내일 남부지방 그치는데 그게 다시 10일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남부지방서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또 뭐 남부 그 남해안 쪽은 상당한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또 다시 호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러면은 소멸된 태풍의 영향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태풍으로 발전하지 않고요. 현재 이제 모델상에서는
열대성 저기압 같은 형태가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거로 이제는 거의 뭐 모든 모델에서 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아마 태풍으로는 발생을 안 하고 열대성 저기압 형태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아, 올라오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주 북쪽 해상 쪽의 평년보다 좀 수온이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라오다가 저기압으로 바로 변하면서 요온대 저기압으로 우리나라 쪽을 통과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멸된 태풍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필리핀 저 동쪽 해상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는데 속도도 빠르고 아무래도 세기가 약하다 보니까 크기도 약하고 작고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북상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뭐 경기 강원도 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댐에는 사실 상당한 수준의 지금 저수량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좀 이 홍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수자원공사라든가 이제 관계 당국에서 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적정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예보에 맞춰서 방류량을 갖다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수도권 쪽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약간 더 방류를 좀 해주고 이제 나중에 비가 오는 걸 갖다가 좀 저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지금 뭐 장마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자, 이 비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지 다음 주에도 일단 주 초에는 비가 계속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뭐 현재 기상청은 14일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는 것으로 예상을 14일까지요? 네,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데 이제 저희 KU에 대해서 볼 때는 뭐 중간에 한두 차례 소강 상태는 있을 거로 봅니다. 한 12일, 뭐 13일 정도. 근데 14일 그때쯤 다시 하나 계약골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4일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난번처럼 비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좀 소강 상태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이 장마는 지난달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비가 없이 장마가 끝나는가 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장마 전선이 못 올라왔던 것이죠. 중부지방으로는. 그러니까 남부지방으로 계속 걸쳐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7월 같은 때 부산도 엄청난 호우가 내리면서 거의 7월 한 달간 700mm가 넘는 엄청난 비가 내렸고요. 예. 다음에 이제 그게 7월 말에 이제 대전 쪽으로 올라오면서 충남 쪽에 엄청난 비가 내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8월에 들어서면서 서울권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장마 전선이 통상 7월, 6월 하순에 시작을 하면은 남북으로 오르 내립니다. 예. 근데 올해 같은 예. 경우는 북쪽 한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장마 전선이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제주도 남쪽에만 영향을 주다가 이게 이제 8월에서도 접어들면서 수도권으로 이제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호우를 내리게 된 거죠. 예, 그렇군요. 사실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 뭐 폭염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요. 지금 역대급의 긴 장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장마가 일단 끝나면은 그러면 또 더위가 폭염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우리가 폭염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가면 폭염입니다. 그때부터 폭염특보가 발령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 기상청의 습도까지 거의 가미를 하기 때문에 실제 기온이 31도만 돼도 폭염특보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장마가 끝나고 북태평양 고기 밀고 올라온다면은 일단 뭐 폭염 수준의 더위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건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보면 대개 더위가 7월 25일서부터 8월 15일 사이가 가장 폭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거의 폭염이 많이 발생한 시기를 끝난 다음에 더위가 시작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폭염은 있겠지만 평년보다는 그래도 더울 거로 봅니다. 그래도 예, 남은 예. 기간 평년보다는 덥다. 평년보다 덥다고요? 네, 평년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에 평년보다 덥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뭐 역대급의 더위 이런 거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2018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 폭염 일수가 35일이었거든요. 예. 전국 평균이. 근데 작년 같은 경우 13일이었습니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좀 폭염 일수는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나 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 열대야로 뭐 한 일주일 정도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올해도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열대야도 뭐 며칠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 장마가 끝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고 올라온다면
당연히 더위는 있습니다. 그 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폭염 정도의 더위는. 예. 네. 사실 뭐 지금 이 장마가 지금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지겹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었던 거죠. 거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장마가 제일 길었던 게 2013년에 8월 11일까지였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했고 2011년이 이제 49일 기록을 했는데 장마 기간이 이게 이제 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꾸 좀 뭐랄까 예전 날씨에 비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올해는 뭐 저 가장 길었던 기록이라든가 가장 늦게 끝난 기록을 다 올해는 지금 갱신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장마로서는 거의 신기록을 다 세우는 셈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는 이제 남부지방에 이제 장마 전선이 있는데 이제 북상을 한다고 하니까 중부지방 주민들도 주변에 혹시 위험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호우 예보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